민지가 사는 곳은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다. 창문 하나 없는 반지하 방은 늘 습한 냄새가 났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그나마 유일한 위안은 작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빛 한 줄기였다. 그 햇빛은 하루 중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허락되었지만 민지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오후 2시 민지는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오토바이를 세웠다. 그녀의 점심은 언제나처럼 편의점에서 사온 1,000원짜리 삼각김밥과 컵라면이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기다리는 동안 민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뒤적였다. 그녀의 사진첩에는 어린 시절 한때 행복했던 가족 사진과 함께 그녀의 유일한 보물인 낡은 은색 목걸이가 담겨 있었다. 그 목걸이는 그녀의 어머니가 남겨준 유일한 유품이었다. 목걸이에는 낡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고 펜던트 안에는 그녀의 어린 시절 사진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의 그녀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밝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시절의 민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에 차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갇혀 그 시절의 자신을 잊고 살았다. 민지는 컵라면이 익기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한 쌍의 연인이 서로에게 빵을 먹여주며 웃고 있었고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뛰어놀고 있었다. 그들의 행복한 모습은 민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녀에게는 그런 삶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이었다. 유민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손님 주문 밀렸잖아. 빨리 안 가고. 휴대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엄마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녀를 키워준 김복순의 목소리였다. 민지는 컵라면을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다시 오토바이에 올랐다. 김복순은 민지를 키워주면서도 한 번도 따뜻한 눈길을 준 적이 없었다. 그녀는 민지를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겼다. 민지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배달을 했고 그렇게 번 돈은 모두 김복순의 손으로 들어갔다. 김복순은 민지가 번 돈으로 자신의 아들, 즉 민지의 이복동생인 김혜진을 키우고 그녀의 사치를 즐겼다. 민지는 그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만 했다. 저녁 늦은 시간 민지는 집으로 돌아왔다. 김복순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비싼 과일을 먹고 있었다. 민지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녀는 민지의 초라한 모습을 훑어보며 비웃었다. 어머 유민지, 너 아직도 그 모양이구나. 난 네가 성공해서 올 줄 알았지. 실망이야. 김복순의 말에 민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그들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때 거실 한켠에 누워있던 복순의 아들 예진이 민지를 보며 혀를 찼다. 누나, 그렇게 살 빼야 그냥 죽는 게 낫지 않아. 꼴보기 싫으니까 빨리 들어가. 예진의 말에 민지는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만 그녀는 그 아픔을 꾹 참아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자신의 방으로 들어온 민지는 문을 잠그고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눈물을 닦아주며 자신의 심장을 어루만졌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불행한지, 왜 자신은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자신의 유일한 보물인 낡은 은색 목걸이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목걸이를 바라보며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어머니는 그녀에게 목걸이를 주며 말했다. 민지야, 이 목걸이는 너의 삶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보물이야. 너의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이 목걸이를 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어.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야.
어머니의 말은 민지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말을 기억하며 힘든 삶을 버텨냈다. 그녀는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 그녀는 목걸이를 잡고 읊조렸다. 엄마, 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저 정말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민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물을 닦아주며 목걸이를 품에 안았다. 그때 밖에서 강아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민지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낡은 가로등 아래에서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몸을 웅크린 채 울고 있었다. 아마도 주인에게 버림받은 것 같았다. 깃털은 엉망이었고 한쪽 다리는 축 늘어져 있었다. 사람들의 발길에 채일까 위태롭게 놓여있는 작은 생명이었다. 민지는 한순간 망설였다. 그냥 지나치면 될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작은 강아지에게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를 느꼈다. 이 도시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자신처럼 이 작은 강아지도 혼자 힘겨워하고 있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다. 김복순이 들을까 발소리를 죽이며 강아지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강아지는 그녀의 인기척에 경계하며 으르렁거렸다. 민지는 강아지를 진정시키기 위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괜찮아. 내가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나는 너와 같은 처지니까. 민지의 진심 어린 말에 강아지는 으르렁거림을 멈추고 그녀의 손에 안겼다. 차갑고 가벼운 그 무게가 민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품에 안고 있던 작은 손수건을 꺼내 강아지를 감쌌다. 따뜻한 천이 강아지에게 전해지자 강아지는 미세하게 몸을 떨며 그녀의 손에 안겨 있었다. 민지는 강아지를 안고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강아지를 위해 상처를 닦아주고 물과 빵 조각을 놓아주었다. 강아지는 며칠 동안 그녀의 작은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기운을 차려갔다. 다리가 조금씩 움직였고 빵 조각을 씹어먹기 시작했다. 그 작은 생명체가 되살아나는 모습을 보며 민지는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는 강아지에게 복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녀의 삶에 복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복이가 민지의 삶에 들어온 후 민지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더 이상 침묵 속에서 혼자 밥을 먹지 않았고 시계소리는 더 이상 그녀를 외롭게 만들지 않았다. 그녀는 복이와 함께 조용한 대화를 나누며 밥을 먹었다. 민지의 입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복이는 민지의 유일한 친구이자 그녀의 삶의 작은 희망이었다. 그녀는 복이를 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갇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살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그녀는 복이와 함께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어느 맑은 오후 민지의 휴대폰에서 익숙하지 않은 알림음이 울렸다. VIP 배달 주문이었다. 다른 배달보다 단가가 높아 배정받기 어려운 주문이었지만 그녀의 오토바이는 이미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주문이 접수된 곳은 서울 시내 중심계에 위치한 초호화 빌라촌이었다. 화려한 외관과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민지가 사는 낡은 다세대 주택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일이 없을 것만 같았는데 예상치 못한 주문이었다. 민지는 오토바이를 타고 빌라촌의 정문을 통과했다.
경비원은 그녀의 오토바이를 한참 동안 훑어본 후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배달 온 거 맞죠? 이쪽으로 오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민지는 그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그들의 눈빛에서 그녀가 사는 세상과 그들이 사는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주문이 들어온 곳은 3기 2호였다. 민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녀의 눈앞에는 화려하고 웅장한 복도가 펼쳐져 있었다. 복도의 바닥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고 벽에는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그곳은 마치 박물관 같았다. 민지는 그녀의 초라한 모습이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그때 3기 2호의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를 키워준 김복순이었다. 민지는 복순의 얼굴을 보자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복순은 그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 유민지 너 여기 왜 온 거야? 복순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다. 그녀는 민지를 보자마자 그녀의 초라한 모습을 훑어보며 비웃었다. 어머, 너 아직도 그 모양이구나. 난 네가 성공해서 올 줄 알았지. 실망이야. 복순의 말에 민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배달 음식을 복순의 손에 건넸다. 그때 복순의 뒤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32호의 집주인이자 그녀의 이복동생인 예진의 아버지였다. 그는 민지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 아가씨. 복순 씨, 딸 아니야. 왜 이렇게 초라해? 그의 말에 복순은 당황하며 말했다. 아니에요. 이 아가씨는 제 딸이 아니에요. 그냥 배달 온 아가씨예요. 복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민지를 자신과 관련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그녀는 민지를 자신과 관련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그녀는 민지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 했다. 그녀는 민지를 자신과 관련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그때 예진이 나타났다. 예진은 민지를 보자 비웃으며 말했다. 어머 누나, 여기 왜 왔어? 엄마한테 배달 왔어. 예진의 말에 민지는 수치심을 느꼈다. 그녀는 예진에게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그들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예진은 민지에게 다가가 그녀의 낡은 배달 가방을 툭 쳤다. 누나, 그렇게 살 빼야 그냥 죽는 게 낫지 않아. 꼴 보기 싫으니까 빨리 가. 예진의 말에 민지는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만 그녀는 그 아픔을 꾹 참아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그들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복수는 민지를 밖으로 내보내려 했다. 빨리 가. 여기 있을 자격 없어. 그녀는 민지를 억지로 문 밖으로 밀어냈다. 민지는 복순의 힘에 밀려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복순의 따뜻한 눈빛을 원했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외면이었다. 민지는 밖으로 나와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불행한지, 왜 자신은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보기와 함께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났다. 그때 복순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복순의 손에는 현금이 들려 있었다. 자, 이 돈 받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너 같은 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복순은 민지에게 돈을 던지며 말했다. 민지는 복순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복순에게 돈을 돌려주고 싶었지만 그녀의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복순의 말에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만
그녀는 그 아픔을 꾹 참아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복순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리고 이 목걸이, 이거 너희 엄마가 남겨준 거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내가 네 엄마를 이 세상에서 가장 미워해. 네 엄마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잃었어. 복순은 민지에게 목걸이를 빼앗으려 했다. 민지는 복순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는 복순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말했다. 엄마, 이 목걸이는 저의 유일한 보물이에요. 이 목걸이만큼은 저에게서 빼앗아가지 마세요. 저에게 이 목걸이는 엄마의 사랑이에요. 이 목걸이만큼은 저에게서 빼앗아가지 마세요. 민지의 떨리는 목소리에 복순은 놀랐다. 그녀는 민지의 눈빛에서 그녀가 알던 나약한 민지의 모습이 아닌 강인하고 굳건한 민지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민지의 눈빛에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민지의 손을 뿌리치고 그녀에게 말했다. 꺼져. 너 같은 애, 내 딸 아니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너 같은 애, 내 딸 아니야. 복순은 민지를 억지로 집 밖으로 밀어냈다. 민지는 복순의 힘에 밀려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복순의 따뜻한 눈빛을 원했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외면이었다. 민지는 복순에게 버림받은 후 오토바이를 타고 무작정 달렸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불행한지, 왜 자신은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보기와 함께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났다. 그때 민지는 도로 위에서 낡은 버스를 발견했다. 그녀는 버스에 올라탔다. 버스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그들은 모두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민지는 버스 창가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창밖에는 그녀가 사는 세상과 그들이 사는 세상이 혼재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삶을 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그들의 삶을 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그들의 삶을 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보기에 따뜻한 천이 남아 있었다. 보기는 그녀의 유일한 친구이자 그녀의 삶의 작은 희망이었다. 그녀는 보기와 함께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났다. 민지는 버스에서 내려 길거리를 걸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잃었고 자신의 집을 잃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버림받은 후 민지는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매었다. 그녀의 유일한 보금자리였던 반지하 방도, 그녀에게 돈을 벌어다 주었던 오토바이도 이제는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낡은 옷가지 몇 벌과 낡은 은색 목걸이만을 가지고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 밤이 깊어지자 그녀는 추위를 피해 낡은 공중전화 부스에 몸을 숨겼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화려한 불빛들은 그녀의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녀의 주머니에는 겨우 몇 푼의 동전만이 남아있었다. 굶주림과 추위는 그녀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왔다. 그 강아지는 며칠 전 그녀가 키워주던 보기와 똑같이 주인에게 버림받은 듯 온몸이 젖은 채로 떨고 있었다. 민지는 보기를 떠올리자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녀는 주머니에 남아있던 마지막 동전을 꺼내 편의점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그 동전으로 작은 빵 한 조각을 사서 강아지에게 건넸다. 강아지는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안심한 듯 빵 조각을 뜯어 먹었다. 그 모습을 보며 민지는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무작정 길을 나섰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한 초호화 빌라촌의 가정부 구인 광고였다. 그녀는 한순간 망설였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그곳으로 향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민성그룹의 오너가 사는 저택이었다. 화려하고 웅장한 저택은 그녀가 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다. 그녀는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처럼 느껴졌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저택의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한 남자가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민성그룹의 회장인 유석훈의 오른팔이자 그의 비서인 강구진이었다. 우진은 민지의 초라한 모습을 훑어보며 비웃었다. 이 아가씨, 가정부 구인 광고 보고 온 거 맞죠? 근데 이렇게 초라한 옷차림으로 가정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우진의 말에 민지는 수치심을 느꼈지만 그녀는 그 수치심을 꾹 참아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그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우진은 민지를 무시하며 뒤돌아섰다. 그때 낡은 은색 목걸이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민지의 목에 걸려있는 그 목걸이는 그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민성그룹의 잃어버린 증표였다. 우진은 민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는 민지가 민성그룹에 잃어버린 손녀딸 유은서라는 것을 직감했다. 우진은 민지에게 다가가 그녀의 목걸이를 훑어보았다. 이 목걸이 어디서 난 겁니까? 우진의 떨리는 목소리에 민지는 놀랐다. 그녀는 우진의 눈빛에서 그녀가 알던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대한 제국을 이끄는 왕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우진의 눈빛에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우진에게 목걸이를 빼앗길까 두려웠다. 민지는 우진에게서 멀리 떨어지며 말했다. 이 목걸이는 저의 유일한 보물이에요. 이 목걸이만큼은 저에게서 빼앗아가지 마세요. 민지의 떨리는 목소리에 우진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고 단호했지만 그의 눈빛은 따뜻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민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 목걸이는 당신의 어머니가 남겨준 유일한 유품입니까? 이 목걸이는 당신의 출생의 비밀을 담고 있는 보물입니까? 우진의 말에 민지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우진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녀는 우진에게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녀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한편 민성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이자 민성그룹의 회장 유석훈의 딸인 유혜운은 자신의 방에서 우진과 민지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그녀는 민지를 보자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는 민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민지를 파멸시키고 민준그룹을 손에 넣을 계획을 세웠다. 혜우는 우진에게 말했다. 우진 씨, 저 여자는 그냥 평범한 가정부일 뿐입니다. 저 여자가 저희 집안의 손녀딸일 리 없어요. 혜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민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민지를 파멸시키고 민준그룹을 손에 넣을 계획을 세웠다. 혜우는 민지에게 다가가 그녀의 낡은 옷을 툭 쳤다. 어머, 너 어디서 온 거지?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에 손녀딸일 리 없어. 너 같은 애. 우리 집안에 발도 들여놓지 마. 혜은의 말에 민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혜은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때 유석훈 회장이 나타났다.
그는 혜운과 민지의 대화를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민지의 목에 걸려있는 낡은 은색 목걸이를 보며 자신의 잃어버린 손녀딸 유은서를 떠올렸다. 그는 민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는 민지에게 말했다. 아가씨, 혹시 유은서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목걸이는 내 딸이 내 손녀딸에게 남겨준 유일한 유품입니다. 유석훈의 말에 민지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유석훈이 자신의 할아버지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유석훈에게서 따뜻한 사랑을 느꼈다. 그들의 대화를 엿듣던 김복수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민지가 민성그룹의 손녀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공포와 함께 민지를 향한 증오가 끌어올랐다. 그녀는 민지가 민성그룹의 손녀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민지그룹을 차지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민지를 파멸시키고 민준그룹을 손에 넣을 계획을 세웠다. 복수는 자신의 딸 예진에게 말했다. 예진아, 우리 민지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그놈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와야 해. 그놈의 회사 재산 그리고 민지까지. 복순의 말에 예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민지를 향한 질투와 함께 민준그룹을 향한 탐욕이 이글거렸다. 그들은 민지의 존재가 자신들의 야망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민지를 파멸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그들은 민지가 과거에 배달부였다는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고 그녀를 비웃었다. 그들은 민지가 민성그룹의 손녀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민지그룹을 차지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민지를 파멸시키고 민준그룹을 손에 넣을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들은 민지가 그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강력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민지의 정체를 파헤칠수록 그들의 운명이 더욱 비참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민지의 놀잇감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민지의 복수의 대상이 되었다. 민지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약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고 그들의 악행을 심판할 것이다. 민지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약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민성그룹의 자선파티 초대장은 한 장의 종이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함정이었다. 유혜운과 김복순은 민지가 민성그룹에 잃어버린 손녀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녀를 완전히 파멸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민지가 다시는 자신들의 세상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만들고 싶었다. 민성그룹의 자선파티는 그들의 계획을 실행할 완벽한 무대였다. 그곳은 민지가 가장 어울리지 않는 장소였고 그곳에서 그녀를 파멸시키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었다. 혜운은 민성그룹의 CEO로서 모든 언론사와 방송국에 자선파티를 취재하도록 요청했다. 그녀는 민지를 향한 대대적인 비난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계획은 민지를 파티에 초대하여 그녀의 초라한 모습을 모두에게 공개하고 그녀를 도둑으로 몰아세워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이었다. 혜운의 눈빛에는 민지를 향한 질투와 함께 민성그룹의 유일한 상속녀로서의 오만함이 이글거렸다. 엄마, 이제 민지를 완전히 끝장낼 수 있는 기회예요. 그년이 감히 우리 민성그룹의 손녀딸이라니 말도 안 돼. 그녀는 그냥 하찮은 배달부일 뿐이에요. 혜운은 복순에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복순은 혜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민지를 향한 증오와 함께 민성그룹을 향한 탐욕이 이글거렸다. 그들은 민지가 민성그룹의 손녀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민성그룹을 차지할 계획을 세웠다. 민지는 유석훈 회장의 따뜻한 배려로 자선 파티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처지를 숨기고 싶었다. 그녀는 유석훈 회장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처지를 숨기고 싶었다. 그녀는 그들의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자선 파티 당일 민지는 우진의 도움을 받아 파티에 참석했다. 그녀는 우진이 준 낡은 드레스를 입고 자신의 유일한 보물인 낡은 은색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옷차림과는 대비되어 더욱 초라해 보였다. 그녀는 그들의 시선에 수치심을 느꼈지만 그녀는 그 수치심을 꾹 참아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그들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때 혜운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혜운은 민지를 보자 비웃으며 말했다. 어머, 유민지, 너 아직도 그 모양이구나. 난 네가 성공해서 올 줄 알았지. 실망이야. 혜운의 말에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바라보며 비웃었다. 민지는 그들의 시선에 수치심을 느꼈지만 그녀는 그 수치심을 꾹 참아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그들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때 혜운이 민지에게 다가가 그녀의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를 훑어보며 말했다. 어머, 이 목걸이 우리 엄마가 잃어버린 목걸이 아니야 이거. 네가 훔친 거 아니야. 혜운의 말에 민지는 놀랐다. 그녀는 혜운의 눈빛에서 그녀가 알던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 악마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혜운의 눈빛에 공포를 느꼈다. 민지는 혜운의 손을 뿌리쳤다. 이 목걸이는 저의 유일한 보물이에요. 이 목걸이만큼은 저에게서 빼앗아가지 마세요. 이 목걸이는 저의 엄마가 남겨주신 거예요. 민지의 떨리는 목소리에 혜운은 비웃으며 말했다. 내 엄마는 그냥 하찮은 배달부일 뿐이야. 내 엄마는 그냥 거지였어. 혜운의 말에 민지는 분노했다. 그녀는 혜운의 뺨을 때렸다. 민지의 행동에 스튜디오는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들 민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들은 민지가 혜운의 뺨을 때렸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민지를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저런 년이 감히 우리 민성그룹의 손녀딸이라니 말도 안 돼. 저런 년은 그냥 감옥에 가둬야 해. 저런 년이 감히 우리 민성그룹의 명예를 더럽히다니. 민지는 그들의 비난에 수치심을 느꼈지만 그녀는 그 수치심을 꾹 참아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그들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때 복순이 나타났다. 복순은 민지를 보며 비웃었다. 어머, 민지야, 너 왜 여기 있는 거야, 너. 여기 있을 자격 없어. 너 같은 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복순의 말에 민지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복순에게서 따뜻한 사랑을 원했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외면이었다. 그리고 이 목걸이, 이거 너희 엄마가 남겨준 거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내가 네 엄마를 이 세상에서 가장 미워해. 네 엄마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잃었어. 복순은 민지에게 목걸이를 빼앗으려 했다. 민지는 복순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는 복순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말했다. 엄마, 이 목걸이는 저의 유일한 보물이에요. 이 목걸이만큼은 저에게서 빼앗아가지 마세요. 저에게 이 목걸이는 엄마의 사랑이에요. 이 목걸이만큼은 저에게서 빼앗아가지 마세요. 민지의 떨리는 목소리에 복순은 놀랐다. 그녀는 민지의 눈빛에서 그녀가 알던 나약한 민지의 모습이 아닌 강인하고 굳건한 민지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민지의 눈빛에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민지의 손을 뿌리치고 그녀에게 말했다. 꺼져. 너 같은 애, 내 딸 아니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너 같은 애, 내 딸 아니야. 복순은 민지를 억지로 파티장 밖으로 밀어냈다.
민지는 복순의 힘에 밀려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복순의 따뜻한 눈빛을 원했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외면이었다. 그들의 대결은 한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절정에 달했다. 혜운과 복순은 자신들의 무고함을 주장하기 위해 언론과의 인터뷰를 계획했다. 그들은 민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쓰고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려 했다. 그들은 민지를 이 자리에서 완벽하게 매장시키려 했다. 민지는 우진의 도움을 받아 방송국 스튜디오로 향했다. 그녀는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다. 그녀는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등장에 스튜디오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기자들은 민지의 등장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민지가 차 사고로 인해 의식을 잃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민지는 우진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서 일어나 스튜디오 중앙에 섰다. 그녀는 혜운과 복순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유하은 씨, 김복순 씨, 당신들이 말한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당신들이 저지른 모든 비리와 횡포는 이제 곧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민지의 단호한 말에 혜운과 복순은 분노하며 소리쳤다. 네가 감히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해. 너는 그냥 하찮은 배달부에 불과해. 너 같은 년이 감히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 혜운과 복순은 민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우진의 경호원들이 그들을 막았다. 우진은 경호원들에게 혜운과 복순을 잡으라고 명령했다. 경호원들은 혜운과 복순을 잡고 그들을 스튜디오 밖으로 끌어내렸다. 민지는 기자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 저는 유민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재벌가인 민성그룹의 잃어버린 손녀딸 유은서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저를 파멸시키려 했던 사람들의 추악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민지의 말에 기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민지가 민성그룹에 잃어버린 손녀딸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민지의 등장의 놀라움과 함께 그녀를 향한 존경심을 느꼈다. 그들은 민지의 용기와 희생에 박수를 보냈다. 민지는 우진의 손을 잡고 스튜디오를 떠났다. 그녀는 우진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우진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이제 우리 둘만의 삶을 살자. 민지의 말에 우진은 눈물을 흘렸다. 그는 민지의 손을 잡고 그녀를 꽉 껴안았다. 그들은 서로의 품에 안겨 조용히 울었다. 그들의 눈물은 기쁨과 슬픔, 그리고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민지유민지의 충격적인 선언 이후 방송국 스튜디오는 한순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 소음마저 멈춘 듯 했다. 한때 그녀를 조롱하고 비웃었던 기자들과 방청객들은 이제 민지를 향해 경외와 놀라움이 뒤섞인 눈빛을 보냈다. 그들의 렌즈는 더 이상 초라한 배달부를 담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 한때 하찮게 여겨졌던 배달부가 거대한 민성그룹의 숨겨진 손녀딸이라는 믿기 힘든 진실을 포착하고 있었다. 혜운, 유하운과 복순, 김복순은 온몸의 피가 식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민지의 목소리에는 그들이 알던 나약한 민지의 모습은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대신 차갑고 단호하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왕의 권위가 서려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한 채 무대 위에서 비틀거렸다. 그들은 민지가 단순한 숨겨진 후계자가 아닌 자신들보다 훨씬 거대한 존재라는 것을 직감했다.
민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들의 지난 오만과 악행을 꿰뚫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민지 회장님, 그럼 지난 몇 년간의 행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기자의 질문에 민지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해운과 복순에게는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과 같았다.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탐욕과 악행은 저를 다시 이 자리로 불러냈습니다. 그들의 음모는 저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지만 결국 저의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민지의 목소리는 스튜디오 전체를 울렸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왕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해운과 복순을 향했다. 그 시선은 해운의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 그녀는 민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민지가 자신에게 했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유하은 씨, 당신의 야망은 당신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해운은 민지의 말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의 탐욕은 그녀를 파멸로 이끌었다. 그녀는 복순의 성공을 통해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 했지만 그 성공은 거짓이었다. 그녀는 민지의 진심을 버렸고 그 대가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민지의 뒤에서 홀로 울었다. 그녀의 눈물은 후회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진 강우진은 민지의 옆에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었다. 그는 민지의 손을 잡고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빛에는 민지를 향한 깊은 사랑과 함께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민지의 손을 잡고 그에게 말했다. 민지야, 이제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민지의 말에 우진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고요함과 함께 따뜻한 온기가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민지를 사랑했다. 그는 민지와 함께하는 삶이 자신의 운명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 경찰들이 방송국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민지가 공개한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해운과 복순을 체포하려 했다. 복순은 경찰들에게 저항하며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저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현의 음모입니다. 전현이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복순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경찰들은 해운과 복순을 체포하여 무대 아래로 끌어내렸다. 그들은 민지를 향해 울부짖었지만 그들의 절규는 민지의 귀에 닿지 않았다. 민지는 그들을 뒤로하고 우진의 손을 잡고 무대에서 내려왔다. 그는 민지에게 말했다. 민지야,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이제 우리 둘만의 삶을 살자. 민지의 말에 우진은 눈물을 흘렸다. 그는 민지의 손을 잡고 그녀를 꽉 껴안았다. 그들은 서로의 품에 안겨 조용히 울었다. 그들의 눈물은 기쁨과 슬픔, 그리고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해운은 그들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민지를 향한 분노와 함께 스스로를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에 대한 연민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민지에게 달려가 무릎 꿇고 모든 것을 사과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발은 무대 위에 묶인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민지의 눈을 똑바로 볼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비겁함과 탐욕에 몸서리쳤다. 그녀는 민지의 진심을 버렸고 그 대가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민지는 우진과 함께 스튜디오를 떠났다. 그들의 뒤에는 해운과 복순의 몰락과 함께 민지의 화려한 복귀가 남겨져 있었다.
기자들은 민지의 뒤를 쫓으며 그녀를 향해 질문을 쏟아냈다. 민지 회장님, 그럼 이제 회장님께서 직접 민성그룹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까? 민지 회장님께서는 앞으로 민성그룹의 경영 방침을 어떻게 바꾸실 겁니까? 민지 회장님께서는 앞으로 해운과 복순의 비리를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기자들의 질문에 민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우진의 손을 잡고 그를 꽉 껴안았다. 그녀는 우진에게 말했다. 우진아, 나는 이제 권력과 명예를 원하지 않아. 나는 너와 함께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나는 너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나누고 싶어. 민지의 말에 우진은 눈물을 흘렸다. 그는 민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지야,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해. 너의 과거도, 너의 지금도, 그리고 너의 미래도.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의 곁에 항상 있을 거야. 민지의 말에 우진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고요함과 함께 따뜻한 온기가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민지를 사랑했다. 그는 민지와 함께하는 삶이 자신의 운명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의 대화는 그들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서로의 삶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나 명예보다도 아름답고 귀한 작품이었다. 민지 유민지의 충격적인 폭로가 지나간 방송국 스튜디오는 폭풍우가 지나간 바다처럼 고요했다. 한때 위세를 떨치던 해운 유하운과 복순 김복순은 초라한 모습으로 경찰에 연행되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오만함 대신 절망과 분노가 가득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민지를 향해 울부짖으며 무고함을 주장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다. 기자들은 그들의 몰락을 카메라에 담느라 분주했고 그들의 시선은 이제 민지를 향했다. 그들은 민지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며 그의 입에서 나올 다음 말들을 기다렸다. 민지는 우진 강구진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서 일어나 스튜디오를 떠났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우진의 손을 잡고 그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조용히 걸어갔다. 우진은 민지의 옆에서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민지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가득했다. 그는 민지의 모든 것을 믿었고 그의 모든 것을 사랑했다. 그는 민지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믿어줄 것이라고 믿었다. 연행되는 해운의 시선은 민지와 우진의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민지에 대한 분노와 함께 스스로를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에 대한 연민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복순의 성공을 통해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 했지만 그 성공은 거짓이었다. 그녀는 민지의 진심을 버렸고 그 대가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민지에게 달려가 무릎 꿇고 모든 것을 사과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발은 묶인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민지의 눈을 똑바로 볼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비겁함과 탐욕에 몸서리쳤다. 민지는 해운의 미세한 떨림과 눈물, 어린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선함과 미안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해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우진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진의 눈빛은 민지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민지의 모든 것을 믿었고 그녀의 모든 것을 사랑했다. 그는 민지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믿어줄 것이라고 믿었다. 민지는 우진에게 말했다. 우진아, 나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너와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하지만 그들의 탐욕과 악행은 나를 다시 이 자리로 불러냈지. 이제 나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민지의 말에 우진은 눈물을 흘렸다. 그는 민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지야,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해. 너의 과거도, 너의 지금도, 그리고 너의 미래도.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의 곁에 항상 있을 거야. 민지의 말에 우진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고요함과 함께 따뜻한 온기가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민지를 사랑했다. 그는 민지와 함께하는 삶이 자신의 운명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혜우는 그들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민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민지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눈물을 감추려 했다. 민지는 혜운을 떠나보낸 후 우진에게 돌아왔다. 우진은 민지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민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지야, 이제 우리 둘만의 삶을 살아요.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이제 우리 둘만의 사랑을 키워나가요. 민지는 우진의 손을 잡고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고요함과 함께 따뜻한 온기가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우진을 사랑했다. 그녀는 우진과 함께하는 삶이 자신의 운명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민성그룹의 모든 임원들은 혜운과 복순의 몰락에 당황했고 민성그룹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했다. 그들은 민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들은 민지의 뛰어난 재능과 압도적인 힘을 보고 그녀가 민성그룹을 이끌어갈 유일한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민지는 민성그룹의 총수 자리를 거절했다. 그녀는 권력과 명예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삶을 살고 싶었다. 그녀는 우진과 함께 자신의 꿈을 펼치고 싶었다. 그녀는 우진과 함께 자신의 꿈을 펼치고 싶었다. 그녀는 우진과 함께 자신의 꿈을 펼치고 싶었다. 우진아, 나는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권력과 명예를 원하지 않습니다. 너는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습니다. 너는 이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지의 말에 우진은 놀랐다. 그는 민지의 집안의 총수 자리를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민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진아, 너의 꿈을 이 회사에서 펼쳐보세요. 너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이 이 회사를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우진은 민지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다. 그는 민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민성그룹의 새로운 총수가 되었다. 그는 민성그룹의 모든 비리와 횡포를 바로잡고 회사를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만들었다. 그의 리더십은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다. 민지는 혜운과 복순이 파괴하려 했던 자신의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세상을 바꾸려 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희망의 용 프로젝트라고 바꾸었다. 그녀는 우진의 자선단체인 희망의 정원을 프로젝트의 일부로 만들었다. 그곳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꿈을 키우는 공간이 되었다. 민지와 우진은 희망의 용 프로젝트에 전념했다. 그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세상을 바꾸려 했다. 민지는 자신의 용왕의 힘을 사용하여 자연재해를 막고 가뭄에 시달리는 땅에 비를 내렸다. 그녀는 그녀의 힘을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다. 그녀는 그녀의 힘을 통해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평화롭게 만들었다. 우진은 민지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모든 상처를 치유했다. 그는 민지의 곁에서 그의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그는 민지의 따뜻한 마음과 강인한 의지에 감동했다. 그는 민지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모든 상처를 치유했다. 그는 민지의 곁에서 그의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그는 민지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모든 상처를 치유했다. 그는 민지의 곁에서 그의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민지는 우진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모든 상처를 치유했다. 그녀는 우진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에 감동했다. 그녀는 우진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모든 상처를 치유했다. 그녀는 우진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에 감동했다. 그녀는 우진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모든 상처를 치유했다. 그녀는 우진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에 감동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새로운 평온을 찾았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서로의 삶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나 명예보다도 아름답고 귀한 작품이었다. 수년의 시간이 흐른 후 민지 유민지와 우진 강구진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가 아니었다. 그것은 잔잔하고 고요한 그러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강물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그 강물을 따라 영원히 행복하게 흘러갈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해줄 것이다. 그들의 희망의 정원은 이제 단순한 자선단체를 넘어섰다. 민지의 막강한 재력과 우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그곳은 가난과 절망에 놓인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처가 되었다. 민지는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았지만 권위적인 재벌 회장의 모습 대신 따뜻하고 겸손한 후원자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그는 희망의 정원의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꿈을 응원하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의 진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의 주변에는 항상 감사와 존경이 가득했다. 우진은 민성그룹의 CEO로서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면서도 희망의 정원 운영에도 깊이 관여했다. 그는 특유의 따뜻함과 뛰어난 리더십으로 직원들의 존경을 받았고 회사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의 경영 철학은 이윤 추구보다는 사람 중심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것이었고 이는 곧 민성그룹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해운 유해운은 법의 심판을 받고 사회로 돌아온 후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희망의 정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자신의 죄를 갚고자 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에 힘들어했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노력은 점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진정한 연대감과 인간적인 따뜻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민지와 우진은 희망의 용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 곳곳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 그들이 설립한 학교와 병원은 소외된 이들에게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고 그들이 지원하는 스타트업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세상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었다. 민지는 자신의 재능과 영향력을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사용했고 그의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특히 민지는 과거 자신이 고통받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사회 시스템의 불공정함과 어두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는 관련 법규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운동가들을 지원하며 언론을 통해 문제점을 알리는 등 다방면으로 활동했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사람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다. 우진은 여성으로서 그리고 사회적 약자로서 겪었던 차별과 어려움을 바탕으로 여성 인권 향상과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힘썼다. 그는 여성 기업가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그의 노력은 많은 여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사회 전반의 성평등 의식 향상에 기여했다.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들의 사랑은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 더 큰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동력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민지와 우진에게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생겼다. 아이들은 부모의 따뜻한 마음과 긍정적인 가치관을 배우며 건강하게 자랐다. 민지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고,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우진 역시 아이들에게 나눔과 봉사의 기쁨을 알려주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함께 참여하도록 이끌었다. 그들의 집은 늘 웃음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공간이었다. 민지와 우진은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하며 아이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들을 만들어갔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떠나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집에서는 요리를 하거나 책을 읽으며 소소한 행복을 누렸다. 그들의 삶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정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이해로 가득 차 있었다. 가끔 민지와 우진은 과거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리기도 했다. 그들은 그때의 고통과 절망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그들은 과거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기도 했지만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왔기에 지금의 따뜻한 봄날을 맞이할 수 있었다. 그들의 삶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사랑과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증거였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유민지 씨의 삶이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진정한 사랑과 자신의 가치를 찾아나가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께 깊은 감동과 울림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불공평하고 나 혼자 힘겹게 싸워나가야 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민지 씨처럼 용기를 잃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힘을 믿으며 나아간다면 결국에는 따뜻한 봄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욱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11시 43분. 서울의 숨막히는 빌딩 숲 사이로 낡은 오토바이 한 대가 바쁘게 질주하고 있었다. 오토바이 핸들을 잡은 유민지의 등에는 큼지막한 배달용 가방이 얹혀 있었고 헬멧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5월의 햇살은 이미 따가웠지만 그녀에게는 잠깐의 숨 돌릴 틈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스마트폰의 배달 앱은 쉴 새 없이 새로운 주문 알림을 울려댔고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다음 목적지를 확인했다. 민지의 하루는 이런 식이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누비며 매일매일의 생계를 이어가는 것.